아니 권한을 줬잖아. 그러면 책임질 때는 책임을 좀 져라 이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다 뭐 채용 비리부터 속구리까지 가는데 뭐 속구리 때는 그때 그 사무총장이 그만뒀나요? 관리위원장이 그만뒀는가 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선관위는 도대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에도 이 선거 전에도 뭐죠? 그 소쿠리 소쿠리 코로나 있었죠. 때 소쿠리. 예, 그리고 또 취업 특혜 특혜 취업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 한 큰 게 한 두세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했다가 사무총장이 한번 물러났고 그다음에 뭐 소쿠리 투표 있었고 선거철만 되면 휴가 가고 선관위 직원들. 선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헌법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고. 예. 그게 헌재에서 그렇게 네. 한 거죠. 음.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개헌을 해야 없지. 되는 거니까. 개헌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권한은 많이 누리면서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부처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래요. 예. 우리가 늘 이게 그 불만을 토해내는 게 아니 권한을 줬잖아. 그러면 책임질 때는 책임을 좀 져라 이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다 뭐 채용 비리부터 속구리까지 가는데 뭐 속구리 때는 그때 그 사무총장이 그만뒀나요? 관리위원장이 그만뒀는가 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 기관이 헌법에 보장됐다고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 투표용지 부분은 제가 딱 보고는 그냥 쉽게 이게 보급 부대인데 보급을 잘하는 게 본인의 업무잖아요. 네. 뭐 총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근데 보급 부대가 배식에 실패해요. 그러면 그 부대가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아낄 게 따로 있지 투표용지를 아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참 저도 개표 방송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던 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그걸 번호표를 줬대요. 아니 무슨 맛집도 아니고 투표소가. 대기표. 번호표는 어디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저는 또 황당한 게 관리가 안 된 게 번호표를 줬으면 그 14명인가 번호표를 줬으면 연락처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줬다는 거야. 구속- 10시까지 하십시오 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시간 돼서 안 오니까 아파트에 안내 방송 했다잖아요. 방송. 이런 관리력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개표 이제 하니까 어떤 표의 숫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차피 2,000명 정도고 당선 낙선 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표차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아침에 저 어느 기자분 리포트하는 걸 들었는데 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대요. 이 투표 용지는 선거 전날 해당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야 뭐 유효하다 하긴 뭐 이렇게 해석 그렇겠네. 그냥 그렇게 할 수 돼 있대요. 있는 그다음에 거죠. 그 예. 일련 번호도 인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맞아요. 있대요. 네. 음. 원래 그래요. 그런데 지금 빌려온 거 아니야, 딴 데서 네. 오토바이에 뭐 퀵처럼. 지퍼백에 뭐 이렇게 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도착해 있지 않은 투표지에 투표하는 게 수기로 맞냐. 번호 썼다는 거 아니야, 일련 번호를. 그러면 이게 유효한 투표지에 투표한 것이냐? 네. 이런 유효성을 가지고 그러네. 문제를 삼으면 제가 볼 땐 이거 못 빠져나간다고 보고 예. 이러면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내 그렇죠. 참정권이 침해된 거 더하기 네. 이 헌법소송 선거에 대한 내겠죠. 선거 소송도 가능할 네, 또 네, 한대 네. 변호사분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격차가 문제인 거죠. 격차가 뒤집어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공직선거법 224조. 그거거든요. 뒤집어지냐 아니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선거 자체 그러니까 효력. 중대한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00명이 투표 못했는데 네. 1, 2등 차이가 뭐 200표가 났다. 그럼 선거 무효로까지는 판결을 안 하는 아니, 거죠. 그럼 난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예를 네. 들어 뭐 60%대 30%로 표차가 뭐 한 20만 표가 나요. 네. 근데 한 10,000명 정도가 아예 투표를 못하게 어디에 gat혀 있었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하지만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표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치고 네.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분리해서 보는 선관위 체제에서 네. 그 고투표구만 네. 재선거하는 결정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렇게는 되죠. 해당 투표구만. 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 전에는 뭐 또 시간 내야 돼 휴일도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중은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돼서 무효라고 했을 때도 그 투표구만 무효하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투표구만 만약에 재투표를 하게 되면 네.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참정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현재 그
시스템 안에서 예. 그 해석 기준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러면 뭔가 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된다. 네. 뭐 한동훈 의원이 뭔가 개정안을 내시든가 하면 될 것 갑자기요? 같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고 실제로 네. 이게 선거무효가 뭐 인용된 판례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대법원 판례가 원래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다만 이제 그 전에 뭐 부정선거론자분들이 뭐 사전투표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다양한 소송 케이스들만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독일이 재선거를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러니까 21년도. 그때가 이제 거기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였어요. 규모였고. 200개 투표소에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 투표용지를 복사해서 써서 그 부분들을 재선거로 투표용지가 딴 게 왔대요, 막. 예, 난 그러니까 이제 홍판대 예를 들면 뭐 강남께 온다. 그렇게 투표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사안이면 재선거가 이루어지겠으나 저기는 네. 이제 투표소에 문제가 있다면 저 투표소만 재투표가 이루어지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선관위나 다른 이제 법률 그 분석가들 얘기를 근데 하죠. 이제 지금 저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기초의회는 약간 뭐 좀 표차가 적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박정훈 의원 지역구예요.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향 없다고. 아, 그래요? 없네요. 예. 아, 그거 안 까도 결과 뒤집히는 거 없다? 네. 그래서 그거가 왜냐면 송파는 12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자분들 연락 와서 몇 개 멘트 줬는데 기초의회나 기초비례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면 뭐 정근식 조전혁이 1, 2등인데 이게 격차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안 한다. 근데 이제 뭐 실무적인 측면에서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재선거를 하거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뒤집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라도 참 기본권 침해당한 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제 가지고서는 얘기가. 네. 문제 제기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건 소송을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뭐 이제 개별 위자료,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마 송파구 쪽에 계신 법률가분들이 지금 네. 이제 뭐 기분이 좋아? 많이 뭘 기획할 수는 있겠죠. 아, 네. 집단 소송 이런 거? 저 당대표가 원래 재투표하자고 했었잖아요. 재선거하자고. 재선거하자고. 네. 그건 이제 완전 싹 들어갔죠. 안 하시던데요? 근데 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장동 대표님. 그러니까 정원 재선거 하실 겁니까? 이럴 아니, 건가? 그러니까 재선거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네.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 왜 말을 안 하고 뭉개고 있냐? 장 대표의 행보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항의할 곳은 선관위지 이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 현장에서 자기가 뭘 보겠다는 거야? 뭘 항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실 뛰쳐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선관위를 가야죠. 선관위를 중앙 선관위를. 네. 그러면 이제 선관위를 불러야지. 정관이 당일날 가셨죠. 네. 같이. 가긴 갔지. 그러니까 제 아무튼 얘기는 무슨 말인지 저길 간 알겠어. 것은 아니냐? 망국적인 그러니까 이제 부정 선거로는 올라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빌미를 줬다라는 게 선관위의 가장 큰 패착인 것 같고 사실 청와대도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뭐 또 독립성 훼손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이러한 허점이 발생한 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선관위의 이런 패착들은. 아니 선관위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왜 시민들이 이 투표함을 지켰는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가장 강력했던 거는 좀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아. 이제 예.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족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숙함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 간극을 이제 음모론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작 선거, 조작 투표의 음모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투표함을 반출을 시키는 거를 막고 물리적으로 막고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이제 음모론이 결합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에 달려가서 투표함이 반출되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예. 것 같습니다. 오늘 수거된 투표함에 2,000장의 투표용지가 있었다고 네네. 하던데 그렇게 이제 개표가 된 이후에 결과가 뒤집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선은 두 후보, 양강 1, 2 두 후보 간의 서울시장 표차가, 후보, 표차가 한 5만 표 정도 났고, 오늘 개표되는 그 투표함이 2,000표 정도니까요. 네. 예컨대 2,000표가 전부 다
2위 후보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죠. 예.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의원의 비례대표인가요? 예, 기초의원은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비례대표가 민주당 비례 8번에서 네네. 국힘 8번으로 바뀐 걸로는 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사실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몇백 표 차로도 네네. 당락이 예.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혹시 소송이 들어가거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잠실 7동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천에도 있었고 경기 한 지역에서도 평택인가에서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투표용지 적게 준비한 이후에 추가 투표용지를 보충하는 과정에서도 뭐 오토바이 퀵배달처럼 비닐봉지에 담겨서 아니 선관위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좀 근원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근데 문제의 핵심은 행정적 미숙함, 예. 부족함, 무능함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지금 겸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법 규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임명 3명, 국회 임명 3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 이 9명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을 해요. 근데 지난 60년 동안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1명을 포함해서 3명을 임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대법관이 그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 관례였군요, 예. 이게. 각급 지방에 있는 선관위 위원도 그 관할 법원장이 해요. 아하. 위원장을. 아. 근데 이게 관례인데 관례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본인이 재판 업무를 하면서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부터 조직에 대한 통솔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상대적으로 선관위 업무에는 좀 부실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관심을 예. 덜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한 60% 전후로 나오고 사전투표가 한 20% 전후로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서 그냥 50%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각 지역별로 그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 그 배분을 해야 배분을 되는데. 했어야 예.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50%를 잡은 걸로 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음모론이 많이 나왔던 거는 해당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들.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초반에는 정원호 후보가 좀 그 강세를 보이다가 이게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러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높은 곳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낮습니다. 본투표에 더 많이 높죠. 참여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으니까 투표용지가 비교적 덜 필요했는데 예.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는 본투표가 높다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분이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한 거죠. 뭐 어제 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오후 2시부터는 이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이미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에 따르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오후 4시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하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만 하고 또 개선은 좀 부진한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선관위 자체적인 진상규명위로 끝날 게 아니라 국조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고발 조치 후에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어 네. 볼 부분인데요. 예. 방금 이제 노태학? 위원장이 임기 이미 그죠?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예. 임기도 임기인데 사퇴를 해봤자 또 다른 대법관이 하게 돼 있어요.
아, 관례적으로. 예. 그러니까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하고 본인은 대법관으로 가면 되는 예, 거고 예. 다른 대법관이 그 자리에 오게 되기 때문에 사퇴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예.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적 재난이나 거대한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다른 감사원이나 혹은 일반 수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되는 건데 이걸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제로 이번 사건이 심각한 범죄 행위나 아니면 권력형 비리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의 무능력함이 원인이지 이것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거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음모론들에게 더 많은 동력을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지자체,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수 차가 좀 적기 때문에 요거 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소송을 하면 뒤집어지거나 재선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우선은 재선거 부분은 이 해당 행위로 인해서 투표의 결과 자체가 바뀔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번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독일의 법과 한국의 법은 좀 다릅니다. 독일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변수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절차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투표는 제대로 됐고 네.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해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단지 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6시 이후에 투표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 6시 15분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6시 15분 이후에 투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를 듣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예. 출구조사를 듣고 본인의 투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이 부분을 결과에 대입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그 유권자분들이 따로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본인의 이 투표권이라든지 권리를 좀 훼손했다라는 측면에선 소송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소송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예. 일단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웃긴 게 원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 그러니까 투표가 있었던 그 선거날 밤에는 뭐 이제 대선거를 해야 된다, 개표하면 안 된다,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나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국정조사 특검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또 다시 잠실 투표소 갔더라고요. 가서 확성기 들고, 뭐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조나 특검은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뭐, 국조야 국회에서 합의로 예.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특검은 국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은 예. 민주당은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사실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선관위의 잘못이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조나 특검을 언급하기는 하셨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 총리가. 근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직 총리가 투표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행정부 공무원이 선거사무에 대해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 혹은 범죄 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의 일단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업무 범위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위의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관위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는 동일한 의견인 것 그거는 같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선거위원장을 위원장을 하는 했던 거. 것을 그러면 이 해결이 관례를 되나요? 하고 전문성을 가진 상주 인력이 네. 우선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선관위 실무를, 그러니까 행정 실무를 그 지역의 공무원들, 지역 단위의 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 실무를 담당할 인력까지 좀 보충하거나 이제 이 선관위를 두 분야로 나눠서 뭐 선거 관리, 행정 실무 뭐 이렇게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놓는 게 어떤가.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들은 사실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예산과 있는데 이랬단 말이죠. 언제나 문제되는 건 예산과 인력이죠. 예. 선거 때만 되면 뭐 휴직이 많다. 요것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예, 우선 뭐 파견되어 오시는 공무원들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꺼려하는 것은 명확하고요. 예,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만 되면 휴직한다 이런 부분이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게 선거가 항상 있습니다. 아, 매년이나요? 예, 매년 거의? 있고 아, 선관위가 관할하는 선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그거는 또. 예, 그래서 그렇군요. 대한민국 사회가 의외로 예. 선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선거가 끊임없이 있는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요. 아. 예. 그 헌재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할 수 없다. 네네. 결론을 냈잖아요. 네네. 그럼 선관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뭔가가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는 건 정당해요.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국회는 감사를 할 수 있죠. 국회는 할 수 있다. 예, 예. 아하, 그래서 예. 국정조사가 네. 됐든 뭐 다른 뭐 절차가 됐든 아니 국감의 예. 대상으로도 삼을 수는 없나요? 그러면은? 됩니다. 아, 됩니까? 예, 국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제대로 해서, 이거는 사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선관위의 이런 패착들은. 예, 알겠습니다. 오후 3시, 2시에 모자란다고 보고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린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개입하는데 경찰, 검찰은 개입하는데 국회는 손을 못 댄다? 이건 잘못된 거죠.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악의 같은 분들은 실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도 끝끝내 기동대를 막아내거나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경찰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가 지금 이제 중단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개표가 다 마무리가 돼야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아직 최종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개표가 완료가 돼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당선자 이렇게 확정이 예, 되는 예. 거고요. 이제 그 표가 없어도 승패에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으로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지금 뭐. 당선 인사를 한 거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규정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이 이제 문제는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투표를 6시에 마감을 하고 개표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10시까지 뭐 이렇게 투표를 하게 했고 일단 서울시장 선거는 이 미개표 끝난 거 다 개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당락에는 영향이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뭐 최근에는 한 표 차이로 된 사람도 있던데 아주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나와가지고 그런 대상이 내가 됐다. 그러면 그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죠. 있죠. 예, 충분히 있고요. 그 표 차이 이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에 투표를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표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지금 카운트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 수가 다 집계가 됐는데 만약에 그 수보다도 표차가 적다.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그러면 선거 무효입니다. 그 선거에 한해서만.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무효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표차가 적어진 선거, 그거만 무효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 유권자의 그 선거표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시 선거를 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지금 결과를 안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하면 오염된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면적 재선거를 할 수는 없고 법리상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재선거 요건 자체가
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기 시위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선거를 연기해라, 재선거해라 막 막무가내로 막 우기고 있는데 우리 선거법상 불가능해요. 그 법원 판결 있기 전에는 재선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표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재선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선거는 천재지변에 한해서 네.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독일 사례가 나오던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뭐 그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투표 용지가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참정권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이례적으로 재선거를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 한국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특정 지역 뭐 시의원, 구의원들 같은 경우 격차가 매우 좁았다고 한다면 그분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지역만 근데 제가 볼 때 법원이 이걸 인정할까 이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만 베를린주 사례를 지금 사례랑 동일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내가 투표를 기다리느냐 안 하겠다라고 해서 간 사람은 정확히 카운트는 안 되겠죠. 다만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 안 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건 또 정치적으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6시에 마감이지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는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6시 넘어서 투표를 예를 들어 밤 10시에 그러면 거의 뭐 개표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표를 했어도 결과를 뭐 사실 다 틀리고 그랬지만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안 하고 출구조사.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돈만 들고. 틀린 걸 뭐하러 그거 뭐 한두 번 틀렸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전투표는 또 출구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런 건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본질과 좀 벗어난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또 궁금해요. 근데 그 출구조사를 다 하지 않고 광역단체장 단위 정도까지만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어차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아서 6시에 바로 선거를 하지 못한 전체를 다 카운트하더라도요. 그 수보다도 더 많은 표차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출구조사 때문에 선거 자체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일부 그 유권자들 중에 고관여층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뭐 자신을 캐스팅 보트쯤으로 여기고 계시거나 특정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쪽 후보가 유리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대세론에 편승해서 내 결정이 뭐 바뀌거나 혹은 이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투표한다라고 하면 유권자의 선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그 충남 도의원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재검표를 했는데 무효표 중에 세 표 중에 하나가 이제 유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민주당 쪽 후보가 한 표 차이로 승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예를 들면 서울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만약에 맞붙어 있는 경우는 재검표 요구가 후보들 단위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그게 제대로 된 어떤 투표 행위 말고도 무효표를 재검표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게 유효로 바뀌면 그런 경우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사과로 그칠 내용이 아니죠. 차제에 선관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선관위를 지금 이대로 이런 형태로 둘 것인지. 지금 선관위에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다 비상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선거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총장이 알아서 다 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유영 의원님. 네. 사실 우리가 선관위 조금 알잖아요. 선거 있을 때만 일하고 선거 없을 때는 만판 노는 데가 선관위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 자식들이, 웃긴 놈들이. 내나 선거 없을 때는 월급 받아먹고 놀다가 선거 있는 해에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가는 자들이 엄청 많다네요. 그러고 또 선거 때 막 휴가를 간대.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 문제가 됐던 잠실 7투표소인가요? 그 경로당에 있는 투표소. 거기에 송파구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 그 관련 공무원들이 좀 들어가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다가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그 투표함을 들고 나온 건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때까지도 누구도 하나도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갇혀 있고 우리한테 지금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공무원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중차대하고 첨예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 누구도 와보지도 않고 공무원들은 지금 이 선거 관리하다가 갇혀 있는 그런 형국. 그래놓고는 본인들은 또 이 선거 때 맞춰서 휴가도 간다 그러고 채용 비리 문제나 그 세습 그 채용하는 문제에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됐고 선관위가 또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표율과 관련해서 투표율 제고하는 거 그 방안을 강구해서 막 인센티브도 주고 어디 입장권 할인권도 마련하고 투표율 제고하는 게 선관위의 제일 목적 중에 하나예요. 존재의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의 어떤 이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선관위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율이 더 낮을 거라고 상정을 해서 절반만 하게 하고 그 일부는 또 송파구 선관위에 보관을 했는데 그걸 제때 가져오지도 못하고 선관위 누구도 하나 이걸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 그 와중에 휴가는 이렇게 때로 간다는 것. 이 불신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차제에 이 선관위의 이 그 조직의 어떤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국회 차원의 행안위에서 이거는 조금 긴급 뭐 현안 질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제 와서 며칠 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과 성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행안부 산하로 이제 선관위를 내려보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독립기구의 지위 자체를 박탈해버리거나 그러면서 행안위 산하에 두거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봤을 때 선관위 자체가 대한민국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이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선거 부실 행정이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에 좀 국회 차원에서 고민도 해보고 뭐 저는 여러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봤을 때 너무 우리나라가 선관위가 인원도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도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예산은 더 많이 받아가고 용지는 덜 찍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 행정을 기록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지가 켜켜이 쌓아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그러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법원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혹시 조이대 작품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죠. 뭐 그러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조이대 의자가 지금 뭔 꿈인 거 아니야?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취재 편의점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선거 관리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 이것은 노태학 전 대법원관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 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 아니 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 용지를 예를 들면 뭐 20만 장 준비해야 되는데 한 5천 장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니고 50%를 부족했다. 50%의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나와 있는 숫자예요. 저는 참정권을 훼손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늘려준 꼴이 부정적인 됐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투표가 끝났는데 마지막 강남 사국에 쫙 들어가가지고 판을 뒤집는 그러한 투표의 이런 현상. 선관위가 모르나요? 알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간도 철저히 관리하고 투표용지도 철저히 해서 이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간에 딱 끝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른 데서 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꼭 거기서만 발생하냐고요. 실수와 태만을 가장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왜? 선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관리 한두 번 해봅니까? 뭔가 일부러 그랬다.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지금 소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50% 정도 투표지를 그러니까 최소 50% 확보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부 지침 다 드러났는데 문제는 지금 50%도 안 되게 갔더만요.
43%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갔던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나태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짜증스러운 건 오후에 적어도 한 2-3시 정도에 이런 추세로라면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옆에 4만 표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송파구 안에 남았대잖아요. 4만 표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조치를 못해? 그러니까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일부러 뭔가 방치한 게 아니냐, 막 그런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의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투표용지 준비 규정을 바꾼 이유는 야 투표용지가 너무 많으면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가 회자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아니, 본인들 스스로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라고 한다면 원래 원칙대로 계속 진행하는 게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거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계속 외부의 어떤 부정선거 주장자들의 논리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밖에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선관위가 계속 뭐 소쿠리로 막 우리 그 투표용지 다 보이게 만들었던 일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식들 채용 이런 내부 혁신을 할 수 없는 건 저는 일단 대법관들이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그 거버넌스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은 그냥 탱자탱자 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국회가 진짜 민주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선관위, 그다음에 국정원, 감사원 권력이 강화된 곳일수록 오히려 저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어서 전 이번 참에 뭐 선관위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이참에 좀 감사원, 국정원 이런 곳에 대해서도 국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전면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관위를 저렇게 독립적인 기구인 것처럼 뭐 헌법상 독립기구처럼 되고 있죠. 그리고 인사권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없어요. 대통령 위원 중에 3명, 국회 3명, 법원 3명 거기서 자기들끼리 호선하는데 관례상 그냥 대법관이 계속 위원장을 해왔던 그런 흐름으로 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괜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 부정선거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해왔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 때도 그렇고요. 투표인보다 무슨 표가 더 많고 막 얼마나 집어넣어 놓은지.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갖다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극도로 독립된 울타리를 이제 쳐주는 건데 그 울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리고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지금 저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중국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유연하게 사고를 바꿀 필요도 있다. 즉 국회 통제를 안 하면요 수사기관 통제밖에 없습니다. 저 아무리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줘도 범죄면은 수사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될 수도 있어요. 오후 3시, 2시에 모자란다고 보고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린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개입하는데 경찰, 검찰은 개입하는데 국회는 손은 못 댄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여튼지 뭐 이번에 선관위 잘못은 뭐 선관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은 좀 하나 알고 갑시다. 그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지금 전 대법관인가요? 지금은 대법관이 아니고 그런데 뭐 이제 노태학을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아마 윤석열의 친구다 뭐 그러는데 사실 이제 노태학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진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희대가 안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태학 대법관이 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뭐 조희대의 똘마니로 무엇을 했다 막 이렇게는 생각하기가 힘들고 특히 혹시 노태강이라고 기억하세요? 노태강이라고 문체부 차관이에요. 네. 그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노태강 차관의 동생인데 노태강이 누구냐? 최순실 국정농단 때 최순실이한테 뭐 이렇게 최순실 딸 누구지? 유라. 정유라. 거기 뭐 이렇게 도와줘라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편의를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문체부 국장인데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그저 좀 혼내라. 그렇게 해서 날려버렸던 사람이
노태강입니다. 그 노태강이 나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 차관이 되죠. 그랬던 사람 이제 뭐 형제라고 다 똑같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런 연유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됐던 대법관이고 그래서 조이대의 똘마니로 이런 일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박선원 의원이 실수와 태만을 가정한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내란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 영역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연결할 고리의 증거가 없는데 정황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음모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계속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봐요. 뭐 지금 이 선거를 그렇게 뭘 조작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서울시장 선거 사실 여론조사 이렇게 되게 버러지게 계속 나왔잖아요. 누가 뭐 접전이라고 인식했습니까? 제대로 승부 바꾸려면 뭐 일부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화끈하게 그냥 뭐 강남 전체를 갖다 다 투표용지 적게 해가지고 그냥 엎어버려야지. 저는 저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은호 시장이 당선이 되고 오세훈이 떨어졌으면 이제 어떨 뻔했나 그러면서 난리 났겠죠. 뭐. 정은호가 이 부정선거론자들을 참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은 재물이 됐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동혁이 이번 선거는 오염됐다, 무효다, 재선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었죠. 그때만 해도 오세훈 떨어질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돼버렸잖아요. 쑥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쑥 들어갔죠. 그 우리 얘기가. 두에토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동혁아, 이제 재투표하자. 이번에는 내란당 지지해 줄게. 어차피 우리는 꿀릴 게 없어. 정원호 후보님이 지든 이기든. 근데 재투표에서 정원호 후보 당선되면 낙장 불입이다. 당 대표직 걸고 일구이연 안 하겠다고 하고 재투표하자. 두에토님이 그러셨는데 왜 지금 아무 말 안 한대요? 붙었으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재선거는 뭐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겨야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근데 이게 그 오늘 그 잠실 투표소에서 개표함이 반출될 때도 황교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 현장에 와가지고 눈시울을 막 붉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이미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의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 당선인 신분이 되게 일보 직전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굳이 그 투표함 반출되는 현장에 가서 그 많은 인원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앉아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는 더 웃긴 게 황교안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4% 나왔다는데 말이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시죠. 전에 출근서를 어느 기관에 했어요. 바로 이틀이네. 했는데 내가 거기서 2등이래요. 이것도 안 맞지만 제가 4% 섰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4%나 나왔는지. 근데 저 검사 출신이고 이 나라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자인데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요. 출구조사를 며칠 전에 했다니. 출구조사는 선거 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헷갈린 거 같아요. 여론조사 헷갈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만 들어봐도 왜 황교안이 저렇게 됐는가 보이잖아요. 결국 인지부조화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겨우 요거밖에 표가 안 나올 리가 없어. 자기가 처음 부정선거로 갔을 때 총선 지휘하다가 폭망하고 나서 저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신이 뛰어나다고 이제 좀 자뻑에 빠진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마주했을 때 그걸 자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자성을 안 하고 뭔가 부정한 게 있을 거야. 속임수가 있을 거야. 승복하지 못하는 거. 그 이제 심각한 이제 너무 자아 도취에 빠지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저 얘기 하려고 단일화 안 하고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버텼나 보죠. 그러게요. 네. 근데 황교안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전환길이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는 이해가 돼요. 동급으로 내려갔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돈벌이 해야 하려고 되나요?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게 돈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야말로 생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나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괴로우시겠지만 전환길 하는 짓거리도 잠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오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외쳐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는 죽어서 나갈지라도 끝까지 싸웁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겁니까? 오세훈이? 근데 그 새벽부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저 사람 댓글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걸 조금 이겼대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게 윤석열 얘기잖아요. 얘기잖아요. 그 윤석열 똑같이 하고 얘기잖아요. 있어요. 그 얘기. 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대구는 부정선거 없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항을 해서 김현태가 13%를 얻었더라고요. 그만큼 얻었어요? 그 김현태가 13%나 돼요? 13%를 얻었어요. 7,000표인가 13% 얻었어요. 와, 9,200. 네. 야. 그 13% 지금 부정선거의 결과입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게 무서운 게요. 만약에 저 지역이 박빙의 구도였다고 한다면 저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섭적으로 다 갔을 거예요. 제 얘기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저 사람들 김현태,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여론조사 하잖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여론조사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10에서 15% 정도가 맞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많이 신뢰해요. 거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뭐 소쿨이 있었잖아. 그다음에 뭐 용지가 부족했잖아. 이 얘기가 들러붙기 시작하고 또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폭동을 사주하잖아요. 다시 또 똑같이 서부지법 공격했던 것처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2030 세대 보수화의 근거로 또 계속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전조들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인천 계양과 이제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선관위 쪽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쪽도 송도 5동 투표소인가 그쪽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마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저기 한 약 10,000명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김현태에게 표를 줬던 게 김현태 저 인간 자체를 지지하고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의심 가는 대목이 뉴스를 통해 어쨌든 노출이 됐으니까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수단화하여 실제 의심 가는 부분을 좀 규명해보고 싶다. 이제 이 정도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경계해야죠. 저도 사실 저 득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절반의 선거 비용은 보전받을 정도의 표심이 나온 거고 2%만 더 얻었으면 모두 다 보전받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2% 더 얻었으면 박민식 후보랑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선거 비용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 득표율이 나오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보수 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예를 들면 용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